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인생을 그냥 허투루 보내며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던 30대의 어느 날 친구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책이 제 인생의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생 전반에 임하는 태도는 자발적으로, 사랑은 관대하게, 일은 성실하게, 관계는 정직하게, 사안은 공정하게. 네, 이 스토리의 시작은 타인의 인생과 고민에 대한 상담 내용이었는데 책을 덮고 나니 제 인생이자 고민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나 인정으로 채울 수 없는 자존감처럼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하고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알려면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라고 하는데요.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거나 마주하는 일은 쑥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나를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잘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도망가지 않고 나를 성찰하는 일, 그럴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는 것은 어지럽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소윤 작가님의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책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감성적인 에세이를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유머를 회의감과 자괴감들로 인해서 나는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지? 하는 고민들로 심란하던 찰나에 친구가 이 책을 선물해줘서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마릴린 먼로의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인용한 게 있어요.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빛나는 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모두 빛나고 있다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동안 내가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아니라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모두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고 수많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쳐 있다면 조금만 내려놓고 숨을 고를 시간을 가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 현재를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깨지고 무너져도 또 다시 빛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러니 힘내요. 빛나요. 찬란해요. 네, 이 책은 사진에 보이는 나도 밥 아저씨 같은 인생의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구가 눈에 띄어서 서점에 서서 제가 20분 정도 서서 읽다가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저 문구보다 이 주인공들이 매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우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눈치채셨겠지만 주인공들이 화요일마다 만납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책은 매주 화요일에 만나 제자가 교수를 찾아가 행복한 인생의 가르침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던 화요일의 만남보다 이 월요일의 만남이 무엇이 다를까 궁금했습니다. 로자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사라져 가족과 멀어짐을 알고 있지만 일에만 빠져 매일 야근을 하는 바쁜 CEO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에 지쳐 가족과의 관계도 불안했던 로저는 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6가지 지침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청소하기 전 30분의 시간 함께 보내며 지침 1가지씩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두 번째 지침,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 지침, 배운 것을 전달하라. 다섯 번째 지침,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여섯 번째 지침, 삶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라. 제가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단순하게 이 6가지 지침이 전부라면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저는 이 6가지 지침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이 내용을 앨리스가 남편인 아저씨에게 깨우치게 한 방식이 정말로 현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남성들은 이 대화를 잔소리 혹은 바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이것들이 누적이 된다면 로저의 말대로 이혼, 즉 인간관계가 끝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앨리스는 가능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던 10년 전쯤이라면 느끼지 못했을 부분일 겁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하나하나 준비할 게 너무 많았고 제가 처음 책을 접했을 때 6가지 중에 가장 와 닿았던 게 5번째 지침이었고 5년 전에 읽었을 때에는 2번째 지침이었는데요. 누구나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바도 다를 거고 10대 때 있는 어린 왕자와 30대 있는 어린 왕자가 다르듯이 나이에 맞게 좋은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제가 25년 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가서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비블리오 배틀을 위해 25년 만에 다시 한번 지금 읽어봤습니다. 자, 인생의 무상함과 가벼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48년 체코의 전체주의 시절 겨우 농담 한마디 때문에 20살의 청춘의 인생을 파멸을 경험한 그는 과연 어떤 농담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스키 만세.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 편지가 이제 사적으로 보낸 이 편지는 결국 공산당 학생위원회로 넘어가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체코 등 동유럽에서는 당시 사회주의 혁명이 뒤덮였고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조롱하며 스탈린의 트로스키를 찬양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죠. 진실을 아무리 말해도 외면하고 이렇게 전체주의로 자기를 외면하는 자기를 내쫓는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증오와 환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그 루드비크가 갈 수 있던 곳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거의 자포자기를 하면서 삶을 이어나가는데요. 사실 절망이든 상처든 복수든 모두가 부질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만큼이 실존하는 것이고 이것도 곧 지나가면 현재가 아닌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만이 실존하는 것이고 진실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기뻐하면 되고 복수를 하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어도 자책할 것도 없고 증오할 속에 살 필요도 없고 그저 농담 같은 인생 툴툴 털어버리고 가볍게 살아가자.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느끼며 나와 내 주변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자. 기존의 관념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자.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다면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자신의 삶을 조금 관망하면서 한번 가볍게 살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설프고 서툴러서 계획된 일에 차질을 생기거나 예상한 일이 어긋나고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게 꼬여버려 일을 망쳤을 때는 모든 게 내 탓이다라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곤 했죠. 시간이 흘러서 업무가 조금씩은 익숙해지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주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겼고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김재식 작가의 책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의 책들 중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올해 5월에 출간된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실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 괜찮은 게 맞는지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새로운 업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서 엄청난 긴장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작가는 책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억지로 남에게 뭔가를 구하지 말자. 맞습니다. 이 말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던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 보면 그만큼 피로함은 더 빨리 느끼게 되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지금의 나는 괜찮다라는 것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굳이 타인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걸까라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남을 깊게 의식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정의하면서 나 자신을 속박하기보다는요. 이제는 나를 조금은 놓아주고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더 보듬어 줘야 되지 않을까 다짐해 봅니다. 책 앞표지에는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고 말이죠. 앞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그리고 혹은 회사 밖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가장 힘들었을 나를 먼저 위로해 주세요. 아마 이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에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나를 잘 아는 것도 결국 나일 수밖에 없고 그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아는 것은 결국 나일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고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퇴근할 때 저는 꼭 이렇게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오늘도 정말 잘했고 정말 멋졌고 S를 잘 맞췄고 훌륭했어. 오늘의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일도 잘해보자 라고요. 저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타일러 라시가 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고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작은 글씨와 같은데요. 진짜 위기란 위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호흡에 필수적인 산소 그 절반 이상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다라고 합니다. 바닷속의 작은 플랑크톤들은 번식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플랑크톤의 생장을 방해하는 미생물이 많아져서 바다의 오염이 심해지고 또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서울도 머지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건 나라에서 해야지. 이건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인 것을 아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종이를 고를 때 FSC 인증 제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FSC 인증이란 쉽게 말해서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만든 제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인데요. 소비를 할 때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선택을 해보면 좋겠죠. 세 번째는 재활용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원들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는 어린 자원들을 너무 많이 잡아왔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구에서 시작했고 우리의 끝도 결국 지구일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인 이 지구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